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무선생입니다. 자 오늘 엔캠 준비를 했고요. 날짜와 시간을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장이 마감됐기 때문에 시간 외를 체크를 하겠습니다. 지금 딱히 움직임이 없어요. 뭐 거래량도 많이 쌓인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우리는 무시하고 지나가도 될 정도이고 엔킴에 대해서 현재 이제 이 구간에 대해서 좀 얘기가 많습니다. 얘네가 공시가 올라와요. 이제 "불성신 공시법인 지정에 예고가 됐다."라고 하면서 사실 이제 악재가 맞죠. 근데 악재가 맞는데 얘네가 지금 10 건이나 된다라고 하는데 좀 큰 악재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9월 30일 날 12%, 저 10% 가량 하락이 나온 이후로 이 공시가 나온 날에는 오히려 이제 이게 장 마감되고 올라왔죠. 다음 날 하락할 것으로 봤는데 "큰일 났다." 이랬는데 오히려 상승 나와 주고 있어요. 이 부분이 되게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환가액 조정이라고 되어 있고 최근에는 뭐 이제 시비 물량들이 좀 풀리면서 자꾸 이게 좀 걱정이 돼. 뭐 이제 이런 건데 자, 이 물량 그렇게 많지가 않은 물량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지나갈 수가 있어요. 42만 주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지금 터지고 있는 거래량만 보시더라도 18만 주, 46만 주 이래요. 엄청 안 터지는데. 그죠? 지금 거래량 아예 안 들어오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요거는 사실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도 되는데 요게 우리가 조금 걱정스러운 거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자, 얘네도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단가가 너무 낮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까 이제 12 물량들도 평단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얘네 지금 이 거래량, 이 물량이 지금 추가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또 풀린다. 예, 요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불안감이 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얘네가 중요한 게 여기서 상승이란 게 나와주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 최근에 오늘까지도 하락이 아니라 오히려 상승하고 또 마감 이 자리를 유지를 시켜주니까 저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라고 하는 게 과연 악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든단 말이죠. 그러면서 거래량을 또 보니까 모르겠어. 다들 이제 좀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고 엔캠의 전망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전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이 엔캠에 대해서 좀 검색을 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얘네가 점점 적자의 늪으로 빠지고 있다라는 건 다들 이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점점 이제 2021 년도 그리고 2022 년도 이제 2차 전지가 아주 좋았을 때죠. 근데 그때 이후로 다시 한 번 더 좀 이제 분기별로 적자가 점점 커지고 있는 중에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조금 만회를 했다. 매출이 좀 나왔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적자가 점점 커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적자가 좀 많이 줄어들었고 그러면은 그다음 이번에 9월 달 그죠? 9 월로서 찍힐 이번 실적 발표가 너무 중요해질 것이 같아.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그다음 실적 발표가 또 매우 중요해질 것. 즉 실적 발표는 원래도 중요한 거지만 이제 앞으로 나올 여기 그죠? 앞으로 나올 이번 연도에 대한 이 실적 발표가 너무 주가 반영에 지금 당장 준 큰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지만 이 전에 관련해 가지고 중국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우리 엔캠밖에 없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아무리 이제 보도록 보고 해도 여기 25 년부터 공급 부족 이걸 우리가 쇼티지라고 하잖아요. 공급 부족이 있을 건데 이런 상황을 중국 전해질에 대한 대안을 전부 우리 기업들이 주목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엔캠이다. 그러면서 뭐 이제 백광산업 이런 것도 있었죠. 근데 이제 백광산업도 지금 막 올라오는 중에 다시 한 번 더 올라오는 중에 있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면 2025 년이 좀 더 기대가 된다. 그러면서 에코프로 차트를 좀 이제 2차 전지 대장주잖아요. 보시게 되면은 얘네 최근에 이 기관들이 쓸어 담고 있네. 기관들이 보유 수량을 점점 많이 늘리고 있는 중에 있네. 확인이 되고 백광산업 역시나 좀 비교적 많이 좀 가벼운 종목이죠.
잘 가고 보니까 기관들이 담고 있네. 맞죠? 그렇다면은 우리 엔캠은 어떨 것이냐? 본다라는 거죠. 그죠? 봐야 된다. 기관들이 역시나 담고 있네. 그죠? 매수를 하는 물량으로 따지게 되면은 이 개인 세력들의 수급이 더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 기관들은 매수와 매도 따져봤을 때 매수를 좀 더 많이 한다라는 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나온다 찍힌다라는 것은 그러면은 우리가 요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어, 우리보다 무언가 소식에 되게 좀 빠른 한 발 빠른 이 기관들이 왜 매수에 들어가고 왜 매집에 들어가고 있을까? 물량을 왜 모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 때가 되면은 이미 여기에 와 있을 거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예측, 전망 이 정도밖에 할 수가 없는데 현재 이 흐름을 봤을 때, 수급 봤을 때, 그리고 에코프로 전체적인 2차 전지 관련으로서 흐름을 좀 봤을 때 지금 당장 트럼프가 당선이 되냐 마냐, 그리고 금투세, 그리고 우리나라 금리 그리고 전쟁 이런 게 좀 영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단 요거는 조만간이야. 그리고 금투세 이거 자꾸 연기만 시키고 있긴 한데 연기만 자꾸 시켜 좀 짜증나게 그죠? 하여튼 뭐 조만간 결정이 좀 될 것 같아. 그리고 금리 우리나라 부동산 그리고 내수 시장이 좀 잡히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고 있겠지만 역시나 금리를 무조건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 보고 있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 두 개 해결이 좀 잘 돼야 되고 그리고 금리는 시간 문제다. 이제 그 인하가 될 것이야. 그리고 전쟁은 끝날 기미가 안 보이긴 해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좀 잘 되고 나서야 얘네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기관 애들의 보유 수량을 늘리는 흐름은 아직 멀었다라는 거죠. 아직 주가를 올려가지고 얘네가 원하는 수익을 볼 정도는 물량을 모이지가 않았어요. 전혀. 전혀.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호재, 악재가 나와도 뭐예요? 큰 폭 아니죠. 하락에 나와봤자 뭐예요? 큰 거래량 아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사실은 여러분들 뭐 이제 뭐 박스권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데 그냥 수렴의 형태다 볼 수가 있어요. 요런 식으로 보든 요런 식으로 보든 그냥 어떤 거냐면은 수렴의 형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렴. 자, 얘네가 이 캔들들도 모이고 있고 이평선들도 이렇게 모였어요. 이미 모이고 있는 중에 있고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골든 크로스니 데드 크로스니 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고 떨어지는 과정에서 수렴이 있었으니까 떨어지는 게 맞잖아가 아니에요. 그건 이제 교과서고 교과서에 나오는 흐름대로는 가지 않아요. 그래서 요런 흐름에서는 우리는 똑같이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5대 5로 보는 게 맞아요. 5대 5로. 그리고 5대 5로 보지만 이제 이 수급에 의해서 확인을 하는 건데 5대 5도 그냥 가냐? 이렇게 해서 쭉 가. 아니죠. 수렴 이후에는 방향성이 한번 크게 나오는데 그냥 이게 아니라 가는 척 눌렀다가 다시 가는 이런 식으로 가던가 아니면은 한 아래로 뺐다가 다들 이거 보고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간다라고 치면은 이렇게 가다가 다시 뺐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방향성이 정해지면은 그때 대응에 들어가는 게 맞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어느 한쪽 방향으로 거래량이 제대로 터지고 있는 중에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매수를 들어가서 이렇게 상승이 나온다. 그런데 거래량이 실려. 아니죠. 50만 주, 63만 주 이런 식으로 나왔고 또 떨어지는 과정에 있어. 근데 거래량이 어때요? 22만 주, 뭐 49만 주, 그죠? 여기 좀 충격적인 날 82만 주.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뭐 공시에서는 우리가 충격적일 수 있지만 하락이 좀 크게 나오긴 했지만 거래량이 없어. 그 말은 즉 하락은 하지만 거래량이 없어. 하방 압력이 매우 약하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가장 각자가 좀 다르고 뭐 얘네가 이제 IRA 수혜를 먹고 뭐 이제 MSCI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 뭐 이런 게 있었지만 지금 이 상황으로 봤을 때 냉정하게 봤을 때는 어떠한 재료가 나오기 전에는 차트가 먼저 움직이죠. 차트가.
차트가 먼저 움직이고 우리는 이 차트를 수급으로서 볼 수가 있고 이 재료의 크기도 수급으로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호재, 악재 그냥 아무것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가장 중요한 현재 포지션은 엔캠에 대한 적절한 포지션은 대응은 관망이 맞다 생각됩니다. 관망. 좀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제 관망은 누가 말을 못하냐. 근데 이제 근거가 많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얘네가 이 기관 애들, 이 기관 애들의 이제 수급이 보유수량이 늘어나 늘어나려면은 앞으로도 지금 이제 주가를 막 움직일 만큼 얘네가 엄청 뭐 적극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매수하고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주가가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역동적으로 이 매물대를 소화시켜주는 이런 역동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나오지 않고 있는데 거래량이 하나가 이렇게 요때처럼만이라도 요때처럼이 얼마예요? 거래량이 77만 주, 100만 주, 여기 300만 주. 그죠? 얘네가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가 1,400만 주인데 막상 그 정도는 터지진 않아요. 여기 올라올 때 좀 강하게 올라올 때 요럴 때 보게 되면은 뭐 이제 600만 주, 여기 올라올 때 240만 주, 490만 주 이런 식으로는 올라왔지. 지금은 100만 주 정도만이라도 터지면은 많이 터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 구간에서 100만 주 정도 들어오면서 여기를 찔렀다가 혹은 요 구간이라도 찔렀다가 윗꼬리를 하고 떨어지는데 저점 지켜주는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는 이상 지금 여기서 무언가 내가 신규 매수 들어간다. 좋을 수 있어요. 좋은 종목이고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아깝다, 시간. 우리는 이 시간 개념도 아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좋은 종목들,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 수급이 몰리고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돈의 흐름에 따라서 시장의 트렌드에 따라서 대응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간이 아깝고 특정 움직임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제가 영상을 통해서 혹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타점을 지금은 좀 잡을까 관심을 기울여야 될 때가 왔다. 알려드리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 제 영상 좀 주기적으로 자주자주 오셔가지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이 좀 추워졌으니까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여태까지 문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